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3월 학평 세계사 이제 본격적으로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20문제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일단은 여기에 전범이잖아요, 여러분. 전범이.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다뤄지는구나. 자, 그 다음 꼭 하나 가져가야 될 건 나온 주제가 이거였고, 이 주제가 나오면 이 키워드가 핵심이다. 그것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을 수만 있다라면 더 이제 바랄 건 없다. 충분히 얻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바로 소화해 보도록 할게요. 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요한 거 키워드들은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주제가 나오면 항상 이 키워드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일강. 자, 유역에서 발달한 가 문명의 파라오. 자, 이 문명의 이 군주를 파라오라고 칭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여러 파라오들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파라오가 이 투탕카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무덤이 발견되면서 굉장히 깜짝 놀라게 했죠. 자, 태양신 라의 아들로 숭배된 파라오는 정치와 종교를 결합한 신권 정치를 펼쳤다. 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집트 문명이 되겠고요. 1번. 갑골문을 사용하였다. 자, 이거는 중국사 상나라가 되겠습니다. 2번. 피라미드를 축조했다. 자, 왕의 거대한 무덤 피라미드를 축조했다. 그 다음에 뭐 미라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 다음 3번.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거기에서 나온 바빌로니아 왕국이란 나라의 함무라비 왕 때 이렇게 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4번. 올림피아 제전을 개최했다. 이거는 그리스. 그리고 5번. 모헨조다로와 하라파를 건설했다. 인더스 문명의 계획도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이제 4대 문명에서 우리가 접하게 됐고요. 이집트, 특히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밑줄 친 이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보는 세계사 설명이 굉장히 이렇게 충분하게 나온 문제더라고요. 자, 일단은 여기 왼쪽 하단을 보면 불타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불에 타고 있는 서적들, 이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가 제시가 됐습니다. 뭐 요 정도만 해도 분서라는 이제 키워드가 생각이 나실 텐데, 분서 상소를 올리는 이사 해서 이제 분서도 표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 가장 유명한 당시 관료인데요. 자, 누구의 이제 관료냐? 바로 이 황제의 가장 대표적인 신하가 되는 건데, 자, 이 황제가 한 걸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학자들을 구덩이에 매장한다. 이게 이제 갱유가 되겠습니다. 갱유. 그래서 읽어보니까 분서갱유가 그냥 그대로 또 써져 있단 말이야. 아마 이 부분이 아예 안 써져 있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뭐 이제 수능 수준 정도 되면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전국시대 주변 6개국을 멸망시켰다. 그러니까 7개 나라 중에 나머지 6개를 멸망시키고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다. 자, 그래서 나라는 진 나라가 되겠고요. 그거를 이제 이룩한 사람이니까 최초의 황제, 시 황제가 되겠습니다. 시 황제. 자, 충분히 황제는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관료가 이사라는 사람이 있었다. 자, 그래서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한 일 찾아봅시다. 1번. 군국제를 시행했다. 자, 이건 이제 지방제도인데 군연제하고 봉건제하고 이렇게 절충이 된 형태를 말해요. 요거는 한 나라의 고조가 되겠습니다. 한 고조. 2번. 과거제를 실시했다가 나왔는데, 과거제가 나오는 건 수나라 이후에 나올 수 있고, 3번 대월사기를 편찬했다. 역사서거든요. 근데 요거는 베트남 지역이에요. 베트남에서 쩐 왕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공을 겪고 민족의식 높아지고 그런 국면에서 나타났고요. 4번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했다. 정답 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한 나라로 통일했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다양한 나라들이 쓰던 다양한 뭐 화폐나 문자나 그 다음에 뭐 물건을 재는 뭐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는 다양한 단위, 이런 걸 도량형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들을 통일을 해야 나라가 수월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고, 5번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했다. 아예 요거는 그냥 일본 쪽 이야기죠. 일본의 이런 무사정권 가마쿠라 막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2번도 끝. 3번 갈게요.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소금을 밀매하던 장수 황소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가 난을 일으켰다. 황소의 난이라는 사건이 나와요. 황소의 난. 자, 황소의 난.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 나라인데, 가 왕조가 이 나라인데 그냥 그렇게 끝납니다. 이게 우리 세계사의 특징이죠. 그냥 정확한 어떤 사건명이 있으면 그 나라 그냥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더 확실하게 또 수도가 장안이라고 합니다. 뭐 수나라 때부터 이 나라까지도 다 수도가 장안이었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나라는 찾을 수 있어야겠다. 당나라입니다. 당나라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황소의 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궁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당나라 이야기가 나왔고 당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란이라고 하면 또 이제 8세기에 알록산과 사사명의 난이라고 해서 안사의 난이 있습니다. 이때 좀 꺾여요. 이제 많은 이제 피해가 있었고 많은 이제 당나라의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황소의 난이라는 걷고 이 황소의 난 때문에 사실상 이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습니다만 일단 진압은 되거든. 근데 이제 진압이 될 때 이걸 진압했던 사람이 그 국가로부터 받은 어떤 신뢰와 포상 그거에 힘입어 결국에는 또 당나라를 무너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게 절도사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에 의해서 무너지고 다음 뭐 5대 10국 시대 이렇게 전개가 된다. 자, 그럼 당나라 특징을 가지고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1번. 오경정의가 편찬되었다. 정답 바로 그냥 나오는데요. 자, 이거를 쓴 사람은 편찬한 사람은 공영달이라는 사람이죠. 학자 공영달이고요. 자, 이 사람이 쓴 이 책은 일단 첫 번째 유학의 갈래에서 한나라 때부터 이런 당나라 때까지는 훈고학이라는 이제 이 유학이 당시 주류를 형성했습니다. 자, 그 훈고학적인 어떤 내용들이 총 집대성이 된 책이 바로 이 오경정이라는 책이고 이 책이 과거 시험에서 교재로 활용이 되면서 굉장히 큰 이제 권위를 가지게 됐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어쨌든 1번이 되었고요. 자, 2번 지정은제가 시행이 되었다. 요거는 세금 제도예요. 이렇게 조세를 걷고 이건데 가장 포인트는 은으로 내는 겁니다. 은으로 내는 거. 그 다음에 나라로는 청나라야. 나라는 청나라. 3번 구품중정제가 실시되었다. 과거제 이전까지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관료를 선발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과거 제도가 최초로 나온 건 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대표적이니까 위진 남북조 때까지 있었던 관리 선발 제도고요. 4번 고려만국지전도가 제작되었다. 일종의 세계 지도가 되겠는데 자, 이거 명나라 때 활약했던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나라. 5번 왕안석의 개혁이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이제 중국사에 등장하는 개혁가인데요. 요거는 송나라 때 있었던 사람. 이렇게 해서 당나라 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4번 갈게요. 자, 다음 정복활동을 주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굉장히 넓은 지도가 나왔죠. 여기 뭐 이제 우리 한반도도 있고 일본도 있고 여기 중국인데 중원 지역 쭉 지나가서 이제 여기 뭐 아라비아만도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서역지대까지 표시가 돼 있는데 지금 보시면 힌트가 되게 직관적이에요. 몽골 초원을 통일했다.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패자가 되는 거죠. 근데 13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아주 세계를 이제 주름 잡았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금나라 공격해서 몽골 때 무너뜨렸고요. 자, 그 다음 서하를 공격했는데 이 서하가 무너지는 게 1227년이거든요. 이때 또 공격하고 이 사람 또한 사망하는 그 해가 되겠습니다. 호라즘 무너뜨렸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 유명하죠. 몽골이잖아. 몽골의 지배자 칸. 바로 가장 유명한 칭기즈칸이지 뭐. 칭기즈칸이 되겠고요. 여기 보면은 뭐 호라즘이나 서하는 다 무너뜨렸고요. 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후대로 가가지고 다음으로 가가지고 결국엔 무너지게 됩니다. 자, 좋아요. 칭기즈칸입니다. 1번 발해를 멸망시켰다. 요거는 거란이 한 일이죠. 요 나라. 2번 산치대탑을 건립했다. 요거는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죠.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 왕 때 이야기고요. 3번 원래 이제 테무친이란 사람이죠. 테무친이란 사람인데 자, 이 몽골 부족의 지도자 칸으로 추대가 된 거죠. 그래서 칭기스칸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정화를 시켜가지고 대규모 함대를 이렇게 이끌고 곳곳으로 이렇게 원정을 떠났는데요. 요거는 이제 명나라 영락제 때 이야기고. 5번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했다. 요거는 뭐 시기적으로도 너무 뒤에 있고요. 너무 뒤에 있고 청나라 때는 이제 강희제, 그다음 러시아의 표트르가 있었던 시기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국경에 관한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은 몽골 칭기스칸 문제예요.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수능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은 2학년이고 이제 세계사를 배워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적절하게 몽골에 대해서, 칭기스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이 정도로 물어보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갈게요. 가 제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뭐 가운데 선생님일까요? 이 가운데 분 이야기부터 들어보면 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발표해보자. 끝! 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장 유명한 6세기의 황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 가 제국, 나라는 바로 나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 나라를 공부했는데 유스티니아누스를 모르겠다?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 왜냐? 가장 넘버원 출제 키워드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학교 수업을 듣든 인강을 듣든 그냥 그 부분을 들었으면 그냥 유일하게 뭐 기억난다라고 하면 그 1순위가 돼야 될 키워드가 요거라는 거야. 알겠죠? 자, 비잔티움 제국이 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동로마죠. 동로마. 서로마는 일찍 무너졌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서로마 무너지고도 그 이후로도 1000년을 더 가는 유럽 문화의 어떤 방파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유스티니아누스가 본인의 이름을 딴 법전이 나왔죠. 로마법 집대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로마법 대전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하고 거기에 랜드마크 성소피아 성당이 건립이 된다. 자, 일단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너무나 이제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그 다음에 뭐 지정학적으로도 이렇게 유럽과 이제 동방의 어떤 그 길목이 되는 너무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도시죠. 단 이름은 이스탄불이다. 지금은 이스탄불, 터키에 있죠. 자,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입니다. 1번 가볼게. 낭트 칙령의 내용을 분석한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낭트 칙령은 종교개혁기에 나오는 그런 주제가 되겠고, 앙리 4세라는 프랑스의 군주가 이제 당시 이제 프랑스 내의 칼뱅파 신교도들에게 일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고, 2번 이것도 마찬가지. 영국에서 백년 전쟁 끝나고 난 그 이후에 그 귀족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 영향으로 새로운 왕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튜더 왕조라고 해서. 3번 빈체제 형성의 배경. 이것도 프랑스 나폴레옹 알죠? 나폴레옹이 한창 이제 유럽을 휩쓸었던 그 시기 이전으로 돌이키려는 그 이후에 수습 그런 회의가 빈 회의라는 게 있었고 그 회의 결정에 따라서 재조직된 국제 질서, 그걸 우리가 이제 빈체제라고 부릅니다. 4번 비잔티움. 봐봐요. 그러니까 쌤이 이제 총평 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뭔가 이 문제가 주제가 이건 것 같은데 그게 정답, 주제명이 정답이 돼요. 이번 우리 학평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죽지 마시고 공부한 거 이제 자신감 가지고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됩니다. 5번 델로스 동맹의 성립 과정. 자, 요거는 그리스 세계하고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하고 페르시아 전쟁을 겪었지. 그거 이기고 나서 이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을 대비하는 그런 동맹이 구성이 됩니다. 그게 델로스 동맹이야. 자, 이제 6번 갈게요.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에 고전 나왔고요. 옹정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냥 가장 네임드 황제. 이 나라에서 손에 꼽는 황제 뭐 한 3명 중에 1명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이 가 나라의 옹정제는 한족 중심의 중화 사상을 반박하고 만주족이 세운 왕조의 정통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만주족이란 얘기네. 자, 만주족이 이제 여진으로부터 이렇게 온 거긴 합니다. 그냥 결국 이들이 세운 나라는 후금으로부터 국호원을 바꾼 청나라가 되는 거고, 청나라에서 여러분 만약 여기를 이제 공부를 했다라면 가장 이제 전성기를 구가했던 3명의 황제 나오지. 그쵸? 자, 아는 친구들을 한번 같이 말해보면서 첫 번째 강희제 그리고 이제 옹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대 판도를 이룩한 게 걸륭제 이런 이제 군주들이 있단 말이죠. 자, 옹정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중화 사상, 중국이 이제 천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한족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오랑캐라고 배척하죠, 이렇게. 근데 그건 그들이 있었던 지리적으로 태어났던 지역이 아니라 덕을 바탕으로 그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역량이나 어떤 도덕성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중화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정통성을 이렇게 강조를 했던 책을 간행을 했거든요. 옹정제가.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나라만 알면 된다. 청나라인 것만 알고 접근. 1번 중국의 남송을 정복했다. 요거는 원나라야. 쿠빌라이 칸 때 원나라.
2번 사고전서를 편찬했다. 이 사고전서 편찬이 이렇게 걸륭제 때 이루어지게 됐고요. 천하의 책들을 여러 이제 존재하는 책들을 이제 4개의 분야를 통해서 나눠서 분류를 해서 재정리를 한 그런 대규모 편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가 이렇게 딱 4개 분야로 딱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이카 개신을 단행했다. 요거는 7세기에 일본에서 있었던 개혁이에요. 그 다음 4번 장건을 서역에 파견했다. 한나라, 한무제. 5번 밀레트 제도를 시행했다. 요거는 오스만 제국에서 다른 종교라도 오스만 제국은 기본적으로 이슬람이죠. 근데 다른 종교도 세금만 잘 내면 그들의 종교 어떤 자치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예배를 허용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6번 청나라 문제였고요. 7번 갑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를 주제로 한 영화에서 내가 선정한 명장면을 한번 골라보자. 자, 볼게요. 1번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성지를 회복하자. 그들에게 이제 신성한 땅이 되는 거죠. 교황은 어느 세계의 지도자입니까? 바로 크리스트교 세계지. 자, 그래서 이거 다 너무 유명한 공의회입니다. 이 공의회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수능에 마음을 두고 있다, 고2지만 세계사가 수능 과목으로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다면 전부 다 이런 연도나 세계까지 잡혀 있어야 될 그런 주제들인데요. 자, 클레르몽 공의회가 1095년에 있었고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가자라고 해서 그 다음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적이 성지를 탈환하는 거잖아. 그 성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여기 예루살렘, 장면 2번.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제 크리스토교 세계가 탈환을 해가지고 왕국까지 세우거든요. 그게 이제 99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슬람 세계, 지금 이슬람 세계랑 싸우고 있구나. 근데 그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또 역사상 또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의 대결이 이렇게 있었던 장면. 해서 주제는 십자군 전쟁이 되겠습니다. 크리스토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이런 대대적인 전쟁, 요거를 이제 영화를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글쎄요, 이제 십자군 전쟁으로 가장 유명한 영화는 쌤도 수업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굉장한 주제 수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이 장면이 나왔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영화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자, 어쨌건 십자군 전쟁이야. 1번 게르만족의 이동이다. 상관이 없어. 게르만족의 이동은 우리 서로만 무너질 때 그때 좀 언급되는 이야기고, 2번 백년 전쟁이 발발했다. 영국이랑 프랑스가 100년에 걸쳐서 전투를 이어갔던 거죠. 뭐 잔다르크 이런 사람 많이 나오지, 문제로 제시가 될 때. 3번 라티푼디움이 확산되었다. 노예를 이용한 대농장이거든요. 이거 로마 공화정기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4번 그냥 주제가 정답. 알겠죠? 4번. 그 다음에 정답이었고, 5번 아메리카 대륙이 발견됐다. 뭐 신항로 개척, 콜럼버스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 끝났고 8번 갈게요. 밑줄친 이 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한번 골라보자. 그냥 딱 사파만 봐도 알지 않겠나요? 사파를 정석껏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일본 스타일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 이 인물은 또 일본이라고 써있고, 자, 관복을 입은 스가와라노 미치자네요. 네. 그의 권위가 받아들여져 견당사 파견 중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 교과적으로 수능적으로는 가장 핵심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견당사. 중국 당나라의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그들의 문물을 배우고 이제 가지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야마토 정권부터, 자, 이제 일본의 고대 왕조 야마토부터 그다음에 수도를 이제 나라로 천도하면서 이제 나라 시대로 가는데, 그때는 활발하게 보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다음에 수도를 오늘날의 교토 헤이안 지역으로 가면서 곧 이제 이 견당사 파견이 나중에 중지가 됩니다. 이 헤이안 때 중지가 돼요. 그리고 이 시대의 수도인 헤이안교를 중심으로, 이게 오늘날의 교토입니다. 교토. 국풍 문화가 발달했다. 그러니까 일본 고유의 문화, 그들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전하고 정립되게 돼요. 그게 이제 이 헤이안 시대라는 겁니다. 일본 고유 형식의 시가, 와카가 발달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헤이안 때 키워드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건데, 1번 난학을 배우는 학생. 자,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서양 학문들을 일컬어요.
자, 이거는 에도 막부 때 나올 수 있고요. 2번도 마찬가지. 그 네덜란드랑 교류하는 창구가 여러분 나가사키라고 들어보셨죠? 뭐 짬뽕 이야기도 들어보셨고 그 나가사키에 인공섬이 이제 대지마라고 이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네덜란드인들이랑 교류를 하거든. 그래서 1, 2번은 전부 다 에도 막부랑 관련이 있고 3번 쇼토쿠 태자를 가르친다. 쇼토쿠 태자는 야마토 정권 때 활약했고요. 4번 가나 문자로 책을 저술한다. 이렇게 문자 정립. 정답 4번. 이게 헤이안 때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헤이안 하면 가나 문자, 와카, 수도 헤이안교, 견당사 파견 중지 이렇게 이 국풍문화 이런 키워드를 잡으면 돼요. 그다음 5번 몽골과 고려 연합군에 맞서 싸웠다. 자, 요거는 일본의 가마쿠라 막부 때 겪었던 일입니다. 가마쿠라 막부. 9번 갈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사파 하나 그려져 있고요. 오른쪽 러시아 원정을 실패한 사람이다. 그쵸? 그리고 대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항에서 싸우기 위해서 국가 간의 연합이 조직되는데 거기에 깨졌어,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유배를 당했어. 폐위를 당하고 유배를 갑니다. 근데 그거를 탈출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세력 확장을 노렸었지만 결국에 실패합니다. 이때 실패했던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워털루 전투라는 게 있어요. 자, 그의 정복 전쟁은 실패로 끝났지만 프랑스 혁명의 자유주의 이념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고 각국의 민족주의, 워낙 이 사람한테 각국이 압박을 받다 보니까 막 전투에서도 많이 지고 야, 우리도 좀 힘을 뭉쳐야 돼. 우리가 좀 분열돼 있다면 통일해야 돼. 이런 의식들이 많이 이제 뿜어져 나왔거든. 그게 이제 각국의 민족주의 자극입니다. 자, 이 사람 아시겠나요? 바로 나폴레옹이 되겠습니다. 나폴레옹. 자, 프랑스 이제 이야기도 나왔고 나폴레옹이 이제 무너진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러시아 원정 실패가 또 패차이 컸지. 자, 1번 대원장에 서명했다. 13세기 이야기고 영국의 존 왕이라는 왕. 2번 대륙봉쇄령을 내렸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1806년에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그렇게 달갑게 어기진 않았지. 특히 이제 러시아가 그걸 어기자 나폴레옹이 이제 그 침공을 갔다가 결국엔 실패했던 겁니다. 정답은 2번이고 3번 권리장전 승인했다. 영국 혁명 때 나오는 이야기예요. 영국이고 윌리엄과 메리라는 그 당시 공동 왕이 있습니다. 그다음 4번 95개의 조 반박문을 발표했다. 종교개혁, 루터 이야기고 5번 투르와 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했다. 프랑크 왕국에 카롤로스 마르텔이라는 그런 실권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9번 끝났고 이제 반절, 반환 좀 돕니다. 10번 갈게. 밑줄 친 이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1914년에 선전포고 뭐가 시작됐다? 전쟁이 시작된 거야. 언제? 1914년. 자, 그래서 1914년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이때는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대세르비아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했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여러 또 유럽 열강들이 개입을 하면서 뭐가 됐다? 국제적인 전쟁이 됐다. 1914년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세계 대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끔찍했던 세계 대전이 그 뒤에 또 일어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1차가 되는 거죠. 1차. 내용을 더 읽어보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왜? 이제 세르비아의 이제 과격한 어떤 민족주의 청년이 오스트리아 이 제국의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쏴가지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것이 일단 하나의 이제 빌미가 되었고 일명 사라예보 사건이라 그래요. 1914년 사라예보 사건. 자, 근데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니 각각 뒷배경에 있던 나라들 예컨대 이렇게 딱 갈랐을 때 세르비아 쪽 슬라브 계열 쪽에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딱 뒷배경으로 있었고 자, 그다음 오스트리아 헝가리 여기 게르만 쪽 계열에 독일이 이렇게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고 있었고 독일이 이렇게 힘을 실어준다? 그러면 그 반대쪽에 서주는 프랑스, 영국 이쪽이 이제 또 독일 반대편에 개입하게 되면서 상당히 이제 전쟁이 확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아시아에서는 또 이렇게 일본, 중국까지도 참전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 참고로 일본은 1차 세계대전 때는 승전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야기야. 기억, 사라예보 사건이 발단됐다. 맞지? 니은,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낳았다. 맞습니다. 자, 독일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어요. 그래서 처절하게 이제 독일에 대한 응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거야. 정답은 기억 니은에서 1번이 되고요. 두 차례의 원자폭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거 제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아우크스부르크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종교개혁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루터파를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 선택권이 일부 개인에게 이제 개인들에게 주어지진 않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5년. 자, 이제 11번 갈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크로폴리스까지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요거. 자, 여기 보이는 이 신전은 아마도 파르테논 신전이겠지? 고대 그리스에 써있군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자, 신전 아래쪽에 있는 아고라, 이제 여러 광장의 역할을 했던, 자, 아고라는 당시 시민들이 집회나 경제 활동을 하는 광장이었다. 자, 이거 뭡니까? 아테네의 도시 구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아테네. 됐습니다. 1번. 포엔이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거는 로마야. 로마랑 카르타고 간의 전쟁. 2번.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했다. 30년 조약의 그 종교를 짓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거 17세기 이야기예요. 3번.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교를 믿었다. 뭐 이거 헤브라이인들이 되겠죠. 그다음 유대인들. 4번. 산스크리트어를 공용어로. 이거 인도 쪽 언어입니다. 인도 쪽. 그다음 5번. 페리클레스에 의해서 민주정치가 발전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사를 배우시고 서양사를 나갈 때 초창기에 공부를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쪽 파트고, 그다음 뭐 솔론, 페이시스트라토스, 그다음 클레이스테네스, 페리클레스, 아마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이름도 나오고 좀 외워야 될 것도 생기고 했던 그 파트가 바로 여기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가볼게. 밑줄 친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금화가 나왔습니다. 앞면 뒷면 나왔고요. 사진은 이 왕조 때 발행된 금화의 앞면과 뒷면으로, 앞면에는 카니슈카 왕이 나왔습니다. 게임 끝. 자, 뒷면에는 불상이 주조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를 중시했다? 불교를 중시했다. 이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카니슈카 왕은 인도사라는 거 이미 다 나와 있고요. 영토를 확장했으며 그 불교 안에서도 상자부 불교가 아니라 대승불교를 이렇게 장려했다. 자, 마우리아 왕조 다음에 나오는 쿠샨 왕조. 쿠샨 왕조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키워드 찾겠습니다. 1번. 7세기의 일입니다. 헤지라가 단행되었다. 이슬람교랑 관련된 거죠. 이제 무함마드가 박해를 피해서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동한 사건. 2번. 타지마할이 건립됐다. 인도는 맞지. 인도는 맞지만 요거는 무굴 제국 때 있었던 일이고요. 3번. 굽타 양식이 유행되었다. 역시 인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굽타 왕조야. 4번.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다. 요게 정답입니다. 쿠샨 왕조. 자, 인도 고유의 문화에다가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 헬레니즘 문화가 이렇게 융합이 되면서 이런 또 독특한 간다라 미술이 발달을 했고, 이것이 또 우리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돼서 이렇게 사찰의 어떤 불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5번. 페르세폴리스라는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조성을 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다리우스라는 가장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에서 이제 위대한 왕으로 일컬어지는 왕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인도사, 그 중에서도 쿠샨 왕조였습니다. 13번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번 봉기는, 자, 뭔가 또 소요가 일어났네. 예전 병사들의 반란과는 달라. 세포이들이, 자, 그냥 뭐 끝났어요. 세포이가 나왔습니다. 세포이 뭡니까? 세계사를 포기했다? 아니죠. 요거는 동인도의사에 고용되어 있는 용병들을 가리킵니다. 용병들, 군인들이죠. 자, 근데 그들이 자기 손으로 영국인 장교를 공격했다. 자,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뭔가 항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겠고, 이슬람교도와 힌두교도가 서로의 반목, 그러니까 서로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기본적으로 깔리죠. 두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자신들이 맞서 싸울 공공의 적이 있다는 거지. 그게 영국인 거야. 동인도회사가 이제 영국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간판이, 영국이 동인도회사라는 간판을 통해서 이제 인도에 들어갔으니까. 또한 봉기가 일부 지역에 한정되지 않았고, 영국의 지배에 대한 불만과 함께 무굴 제국 군대에서도 내부 반란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 인도에서 영국에 대항하는 민족 운동으로까지 확대가 된 세포이 항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포이 항쟁이고, 인도 근현대사에서는 굉장히 출제확률이 높은 그런 주제가 될 거예요. 1850년대 후반에 이렇게 전개가 됐던 운동인데, 자, 이게 인도인들의 어떤 민족의식 각성, 그 다음에 이제 위력 뭐 이런 거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영국이 그동안에는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일종의 간접 지배를 했는데, 이런 거센 저항을 겪다 보니까 아예 그냥 동인도 회사를 폐지하고 직접 지배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영국령 인도 제국이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정답을 먼저 찾을게. 이번에는 5번. 영국령 인도 제국이 성립돼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이제 인도 황제를 겸임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지.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오답 정리합시다.
1번 오사 운동이 일어났다. 요거는 19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 3.1 운동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2번 난징 조약이 체결이 되었다. 중국사인데요.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했었고 그 결과 체결된 조약입니다. 3번 파쇼다 사건이 발생했다. 1898년인데요. 영국이랑 프랑스가 아주 경쟁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이 나라 저 나라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다가 그 교착 지점인 수단에서 서로 충돌한 사건입니다. 4번 마우리아 왕조가 수립됐다. 전혀 상관없는 아주 먼 옛날 인도의 이야기. 자, 좋아요. 14번 가봅시다. 자, 카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마이야 왕조의 마지막 칼리프. 그럼 마지막 칼리프란 얘기는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끝날 때 이야기란 이야기고 큰 주제는 서아시아사. 그렇죠? 그 안에서 이슬람 왕조들. 그런 이제 테마로 나왔습니다. 마르완 2세가 이집트까지 추격당하다 살해당했다. 우마이야 왕조 끝났네. 다음. 그 와중에 쿠파에서 칼리프로 선출된 이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의 그 지도자를 가리키고 아발 아바스가 새 왕조를 열어서요. 그래서 우마이야 왕조 다음 왕조니까 아바스 왕조. 또 굉장히 강성했던 대표적인 왕조가 되겠습니다. 2번 수도를 보자. 아부 알 아바스에 이어서 칼리프에 즉위한 알 만수르. 은근히 이렇게 문제로 많이 나오는 사람이긴 합니다. 수도가 어디다? 바그다드. 바그다드를 건설하고 이곳으로 천도했다. 그러니까 수도가 되는 거야. 바그다드. 이 이슬람 왕조 특징은 쌤 강의 들으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 왕조 명칭하고 그들의 수도하고 이렇게 한 글자씩은 꼭 이렇게 겹쳐요. 그런 미묘한 흥미로운 점이 있어. 예컨대 여기 우마이야 같은 경우는 다마스쿠스에서 맞자가 또 하나씩 꼭 들어가기도 하고 티무르 왕조 사마르칸트 이러기도 한데 자, 바그다드가 수도이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지로 들어갈게. 1번 수시력을 편찬했다. 이거는 이제 달력이잖아요. 요거는 원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몽골의 원나라. 2번 예니체리를 운영했다. 요거는 술탄의 친위 부대거든요. 요거는 오스만 제국에서 나타난 그런 부대가 되겠습니다. 3번 탈라스 전투에서 승리했다. 정답. 751년 탈라스 전투 승리. 자, vs 중국의 당나라와 수행했던 전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겼어. 그 다음 4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요거는 페르시아. 근데 그냥 페르시아 아니죠? 사사랑조 페르시아. 그 다음에 5번 알렉산드로스 침공으로 무너졌다. 이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가장 대표적이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이렇게 해서 아바스 왕조 문제도 풀었어. 자, 이제 15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둠 활동 한번 해봅시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치체제를 운영한 주요 국왕하고 그들의 활동을 쪽지했다 이렇게 적어보는데 자, 전반적인 특징을 보니까 16에서 18세기 유럽 각국의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중앙 집권 체제 발전. 이것도 마찬가지 그 뜻은 서로 이제 일맥상통합니다. 왕한테 권력이 집중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 제도들이 정비가 되는 거지. 자, 국왕을 중심으로 이제 아주 착착착착 돌아가는 관료 제도. 그 다음에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모름지기. 그래서 상비군이 정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중심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각국의 대표적인 걸출한 군주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절대적인 그다음에 자신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정도의 정당성을 이제 내보였던 절대 왕정 시기가 되겠네요. 이 문제 주제는 절대 왕정 시기다. 주제 절대 왕정.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트의 특징이 이렇게 나라별로 유명한 군주들이 쫙 이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한두 명씩. 자, 에스파냐가 보통 가장 먼저 언급이 되는데 에스파냐에서 가장 이제 또 이 절대군주 때 유명했던 군주가 펠리페 2세로 이렇게 나옵니다. 무적함대라는 이렇게 명예로운 칭호를 이 에스파냐 해군이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져요. 자, 일단은 이 무적함대가 가장 위용을 떨친 걸로 알려진 건 레판토 해전이라고 오스만 제국이랑 싸워서 이긴 전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요거 에스파냐 사례 하나 나왔고 자, 그다음 가 패스하고 루이 14세 가장 대중적으로는 유명한 이 당시의 군주, 절대군주. 자, 프랑스죠. 프랑스의 대표적인 절대군주 루이 14세입니다. 중상주의 정책도 이렇게 많이 펼쳤고 그다음 태양왕이라는 별명.
그리고 상징적인 건물, 베르사유 궁전 건축 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군주가 또 다른 나라에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데 뭐 많이 있어요. 뭐 러시아의 표트르도 있고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도 있고 뭐 등등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출제로 단독 출제로는 가장 많이 나온 사람, 여러분 선배들 3학년 기준으로 볼 때요. 자, 여기 다 있네요. 여기 화면에 떠 있습니다. 1번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죠. 로마의 이제 실질적인 이 황제정을 연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지금 오답이긴 하지만 수능 세계사 역사에서 한 인물을 이렇게 연속적으로 오랫동안 계속 물어본 케이스는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가장 최대입니다. 가장 많이 계속해서 나온 사람이긴 해요. 자, 하지만 2번 문제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2번 카롤루스 대제. 다 걸출한 사람들만 정리가 되어 있네요. 현지에 크리스티교를 보급했다. 이거 프랑크 왕국 최전선교를 이끌었던 유럽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3번 엘리자베스 1세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다. 영국의 황금시대 골든에이지 바로 엘리자베스 1세. 정답은 3번입니다. 엘리자베스. 뭐 동인도회사도 이 사람 때 이렇게 창립이 됐고 그 다음 여기 있는 펠리페 2세 무적함대를 깬 것도 엘리자베스입니다. 다음 4번 아크바르 이슬람교도의 지지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슬람교도가 아니면 비이슬람교도면 지지야라는 인두세를 내고 자신들의 종교 예배를 허용을 받거든요. 근데 인도 무굴 제국의 아크바르라는 군주는 그것마저 폐지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관용적인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아우랑제브 왕 때 다시 이제 지지야를 부활시키고. 그다음 5번 다리우스 1세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군주죠. 아까 말했습니다. 왕의 귀로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그래서 절대 왕정 파트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16번 가볼게요. 밑줄 친 이 혁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최근 한 달간에 이 혁명이랑 관련해서 인터넷에서 검색된 단어들을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시각화했다. 그래서 이제 이 혁명이랑 관련해서 이제 이게 글자가 클수록 많이 이게 검색이 된 건가요? 자,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됐다. 큰 걸로 일단 연결을 이제 짓고, 그 다음에 큰 거 뭐야? 증기기관을 활용했다. 각종 뭐 이제 동력을 쓰는 때 있어서. 그 다음에 뭐 실을 뽑고, 그 다음에 또 방직기, 뭐 실을 짜고 이런 면직업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업 분야였단 말이야. 그래서 면방직공업 이렇게 나왔고, 생산력이 이제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됐고, 자본주의가 결론적으로 발달을 했으며, 그 다음에 공장을 세워서 많은 걸 생산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 문제가 새롭게 대두가 되거든요. 그래서 노조,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자, 이게 뭡니까? 산업혁명.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입니다. 자, 이번 학평 뭐라고요? 제목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주제만 알아도. 산업혁명입니다. 전혀 상관없는 명예혁명 영국이고요. 러시아혁명, 청교도혁명 역시 영국이고, 미국은 미국이고, 이렇게 오답들도 깔끔하게 그냥 읽고 넘어가면 되겠네. 자, 이제 17 갈게요. 다음 대화의 주제가 된 근대화 운동으로 옳은 것은? 그룹 채팅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중국의 근대화 운동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모둠별로 발표해야 되는데 우리 모둠 어떤 걸로 할까? 고생하겠네 이 친구. 자, 이 모둠자인가 봐요. 자, 중국의 근대화 운동 하면 이것도 세트로 딱 이렇게 쫙 펼쳐져 가지고 한 방에 잡는 게 좀 필요한 주제인데, 일단 아편 전쟁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태평천국 운동. 그 다음에 양무 운동이라는 게 있고, 양무 운동. 그 다음에 변법 자강 운동이 있습니다. 변법 자강 운동. 그 다음에 의화단 운동. 그 다음에 신해혁명. 요렇게. 그래서 아태양 변이신 요렇게 한번 한 사이클을 빠르게 이제 공부를 하면 중국 근현대사 100% 이제 한두 문제 나오는 파트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아주 뭐랄까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중국도 19세기가 되고 문이 열린다. 그쵸? 개항이 되는 건데, 보통 이게 자주적인 측면보다는 자주성을 손상당하는 측면에서 이제 여러 사건들이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왜? 이 여러 유럽 열강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계속 이제 각종 불평등한 조약이 이어지면서 전개된 사건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아편 전쟁 칩니다. 그러면 일반 농민들, 사람들, 뭐 지배층도 불만이 있을 수 있겠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태평천국 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뭔가 청나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우리가 한족에 회복시켜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막 외쳤던 그런 민족 운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진압되죠. 근데 이걸 진압을 할 때
서양 군대가 이제 개입을 했고 그 위력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이제 청나라의 어떤 지도층도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서양의 어떤 군사 기술 이런 거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우리도 육성할 필요가 있어. 특히 군수 분야 이런 운동이 대대적으로 일어나니 이게 양무 운동이에요. 양무 운동. 근데 양무 운동이 어떤 성과가 있었느냐 이건 어떻게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의 어떤 전쟁 같은 게 있었을 때 그 성과가 드러나야겠죠. 군수 분야를 열심히 육성을 했으니까. 자, 근데 청일 전쟁에서 무참히 깨지면서 양무 운동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 좀 더 근본적인 반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기술, 뭐 어떤 양적인 거 이런 것만 하면 안 되겠다. 근본적인 어떤 사상의 개혁, 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게 변법 자강 운동입니다. 변법 자강 운동. 자, 근데 이 변법 자강 운동도 기존 기득권층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것도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떤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지 그거에 반발하는 일들은 일어날 때마다 진압되거나 실패를 했고요. 외국의 개입은 더 거세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또 한 번 이제 의화권, 의화단이라는 세력이 이렇게 이제 세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외세 배척을 내걸고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완전히 진압당합니다. 무려 8개국 진압군이 들어오면서 진압을 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남은 과정은 뭐냐? 청나라의 운명은 정말 풍전등화와 그러니까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고 결국에는 이제 골물대로 골문 이 청나라 상황 결국엔 혁명이 빵 하고 터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성공한 게 요거야. 신의 혁명. 혁명이 터져서 청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련의 이제 중국 근현대사를 쌤이 쭉 한번 읊어드렸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학생 1이 말하는 건 캉유웨이, 량치차오 이런 사람들이 근대화 운동을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주도한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제 주도한 인물이 그냥 바로 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들은 입헌 군주제를 지향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 앞서 있었던 메이지 유신 이런 것들이 모델로 됐고요. 과거제, 그러니까 관리 선발 제도도 개혁을 해야 되고 새로운 교육 실시해야 되고 그런 근대적인 개혁을 추진했는데요. 이게 바로 변법이다라는 거죠. 이런 개혁들을. 자, 그래서 변법 자강 운동이 나왔습니다. 제목만 알면 돼. 정답은 5번. 됐고요. 1번. 탄지마트 같은 경우는 오스만 제국의 이제 근대적인 개혁이고요. 스와라지 이거는 인도의 민족운동 때 있었던 겁니다. 영국의 벵골 분할령에 저항하면서. 3번 동유운동 이거는 베트남에서 이제 벌어졌던 운동이고요. 유학 보내자 일본으로. 그다음 4번 차티스트 운동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노동자들의 이제 정치 개혁 요구가 되겠습니다. 참정권 이제 요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17번 중국 근현대사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18번 가보겠습니다. 밑줄 친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본에서는 개항 이후에 생활이 어려워진 지방의 하구무사 등을 중심으로 에도 막부를 타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그래서 시기는 잡았어요. 에도 막부야. 주제 일본 근현대사입니다. 근데 에도 막부를에서 이미 개항을 했어. 이제 일본을 개항시킨 게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개항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아까 말했던 중국과 마찬가지로 막 급격하게 이제 변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과 갈등이 있겠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타나냐? 이 무능한 에도 막부 타도하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들은 막부를 무너뜨리고요. 천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보통 일황 이렇게도 많이 말하는데 이제 고유명사로는 일본의 이제 텐노 천황이 있는데 그가 이제 메이지 국왕이야 당시. 그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을 한 거죠. 자, 원래는 일본의 이 천황들은 상징적인 존재로 머물러 있고 일본이 오랫동안 이제 막부 정치, 막부의 실권자인 쇼군이 중심이 된 정치를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국왕이 정점에 오고 그를 바탕으로 강력한 여러 근대적인 개혁을 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그의 이 연호를 따가지고 메이지 유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일본의 근대적인 개혁이 되겠습니다. 1868을 기점으로 잡고 이 이후로도 일련의 개혁들이 쭉 이어진다. 자, 이때 있었던 대표적인 개혁을 보겠습니다. 1번 부국강병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 그 핵심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게 구축이 돼야 되지. 그 핵심은 또 징병에 있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양세법을 시행했다. 중국에서 그 당나라 때 안산이 난 이후에 나타나게 된 조세제도고요. 3번 일조편법. 이거는 중국의 명나라 세금을 이제 은으로 역시 걷게 했고요. 4번 한자동맹. 이거는 중세 유럽의 교역과 관련했습니다. 북독일의 이제 여러 도시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지. 5번 파스파 문자를 제작했다. 이거는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몽골의 원나라. 자, 18번 끝났고요. 이제 19번 가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자, 뭐 길게 써져 있는데 굉장히 이게 소신이 넘치는, 신념이 넘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편지를 썼다고 밝혔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로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마오쩌둥에게 이게 써 있습니다. 마오쩌둥이 누가 되겠습니까? 거의 뭐 엄청난 그 권위를 바탕으로 이렇게 중국을 이끌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어두운 면들이 있었고, 그때 이제 피해를 입고 목숨을 잃은 그 중국인들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우리의 어떤 타의 추정 불허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받거나 죽거나 했던 그런 이제 시기 때 있었던 중국의 지도자였죠. 자, 당신이 중국을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중국 인민의 이름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가는 민중운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마오쩌둥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운동을 아니야 비판하고 있어요. 한 인간이 총으로 민중을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을 탈퇴할 것을 삼가 공개적으로 선언한다. 아주 소신껏 이렇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료는 유교적 전통 문화와 자본주의를 부정합니다. 너네 지금 뭐야, 타협하는 거야? 우리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면서 철저하게 핍박하고 전문직, 교사, 교수 엄청나게 탄압을 당한 그런 사건이었죠. 강조했던 마오쩌둥의 사상을 강조했던 가 당시 한 대학생이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 마오쩌둥의 어떤 사상을 대변하면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탄압에 앞장섰던 천병들, 젊은 그 학생들 위주로 구성되었던 그 조직이 바로 홍위병이라고 합니다. 홍위병. 이들에 의한 그 피해가 대단했는데요. 자, 그 집회에서 마오쩌둥의 연설을 듣고 실망해서 이 편지를 쓴 이 사람은 소신 있게 쓴 사람이다. 자, 그게 바로 문화 대혁명이라는 사건입니다. 일명 우리가 이제 문혁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시기는 1966에서 10년간 76년이 되겠습니다. 이 76이 마오쩌둥의 이제 사망한 해가 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문화 대혁명이 이렇게 문제로 나왔고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은 그냥 이렇게 주제명이 정답이 됐고, 이 문화대혁명의 이제 바로 직전 단계에 이제 배경이 될 만한 사건은 대약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강 증산을 이제 핵심 골자로 해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펼쳤는데, 그게 대실패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제 굶어 죽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좀 이제 좀 위축이 되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탁 이게 나와가지고 정치 권력을 이제 강화하고 반대파를 숙청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 게 이제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1번 신해혁명. 이건 아까 살짝 말씀드렸죠. 1911년에 이제 있었던 그런 이제 중국의 혁명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청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공화정 국가가 만들어졌죠. 그게 중화민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게 또 오늘날의 중국이랑은 또 다른 거지. 오늘날은 중화인민공화국이니까. 그 다음 3번 와하브 운동. 요거는 그 아랍 지역의 민족주의 운동. 4번 신문화 운동. 이건 이제 중국사긴 중국사인데 한 1910년대 중반부터 한 20년대까지 펼쳐졌던 어떤 민족주의, 그다음에 문화적인 그런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브나로드 운동. 이게 러시안 말이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게 19세기에 이렇게 민중들을 이제 직접 계몽하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그런 이제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 명칭은 우리나라도 이제 차용해서 이제 언론사에서 펼치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19번 끝났고요. 대망의 2022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세계사 3월 학평 대망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밑줄 친 이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세계사 신문인데 아주 이거 세계사적으로 큰 해죠. 이제 임팩트가 큰 해. 1991년입니다. 90년도 그렇고 91년인데 여기 이제 문제랑은 상관없지만 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됩니다. 분단되어 있던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고, 91년에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 한국 첫 공식 방문이다. 그래서 고르바초프, 자, 지금 살아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자, 1985년 이후에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을 전격 방문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소련이라고 나왔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소련, 지금은 이제 존재하지 않고 역사 속에만 이제 존재하는 초대형 이제 국가였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대통령 실권자 고르바초프인데, 자, 이 고르바초프의 특징은 그래도 앞선 그 공산주의 지도자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이제 그런 스탠스를 취했던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가 이제 바로 펼친 게 개혁 개방 정책인데, 요거를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제 언어로 바꿔주게 되면 개혁을 페레스트로이카, 페레스트로이카입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그 다음에 개방 글라스노스트, 개방 글라스노스트. 요런 이제 정책들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개혁하고 개방, 어쨌든 소련이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반성을 하면서 조금 이제 발전을 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었겠죠. 근데 그렇다고 뭐 소련을 당장 뭐 붕괴를 시킨다거나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가 되면서 이제 물밀듯이 이제 어떤 자유주의적인 어떤 바람이 휩쓸면서 주변 국가들의 움직임도 자극시키고 이러면서 큰 그림 속에서는 소련이 해체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91년 말에 어떻게 됩니까? 소련이 해체가 돼요. 결국에는 해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제3세계 결성에 기여했다. 요거는 상관은 없습니다. 뭐 아마도 이거는 뭐 반등 회의랄지 이런 내용들이 더 적절할 것 같고, 2번 닉슨 독트린은 1969년에 미국 대통령의 이제 원칙 천명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요. 3번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한다. 이건 미국의 마셜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마셜 플랜. 4번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됐다. 이거는 이제 미국하고 소련의 어떤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또 그 냉전 시기에 그 긴장감이 고조되었던 대표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일단은 소련이 이걸 철수하기로 하면서 다행히 이제 긴장이 풀렸던 사건이고요. 남은 건 5번이 되겠네요. 민주화와 시장 경제 원리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개혁 개방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정책들을 추진하니까 더 빠르게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어떤 변화의 물결, 그 다음에 그런 요구를 받게 되고 주변 민족들이 또 자극을 받고 이러면서 결국엔 소련이 해체돼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고르바초프 문제, 이제 현대사, 거의 이건 현대사죠. 그래서 이제 그 현대사 내용으로 세계사 이번 3월 학평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우리가 모두 차분하게 잘 풀어봤고, 뭐 총평에서부터 문제 풀 때까지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혹시라도 이제 수능까지 고려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잘 되는 거, 이 주제가 뭔데? 그 선지를 봤더니 이 주제네? 그게 잘 되는 친구들은 그냥 이제 좀만 더 반복만 잘 해주시면 당장 수능까지도 접근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평 문제 함께 풀어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가 또 학평 해설 때 만나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